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굉장히 좀 힘드셨던 하루였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려 거의 14%에 가까운 하락 마감으로 넥스 레이드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두산만 빠진 건 아니죠. 결국에는 시장 전체가 좀 흐름이 안 좋았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시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증시 자체가 하락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에요. 유럽 대다수의 나라가 좀 하락을 했는데, 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일단 요거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이제 S&P 500의 빅스라고 해서 공포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얘는 이제 올라가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말고 자, 여기 이제 빨간불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 어느 나라죠? 예,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는 좀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중국도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파란불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란이랑 좀 친한 국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어때요? 러시아, 중국. 자, 이들의 특징 뭐가 있죠? 미국이랑 친하지 않다. 중국도 지금 이란 이슈 때문에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증시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오늘 이런 큰 하락이 나왔던 건가요? 아니에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전 섹터의 흐름이 안 좋아졌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결국에는 이 원전 섹터 혹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자, 외부적인 요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자,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투자한 것도 많지만 뭐에 투자한 거죠? 원전 섹터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산업 방향에 대해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면 결국엔 이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뿐이지 결국에는 우상향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이유도 결국 이게 앞으로 올라가 내려, 이게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일단 결론 내드리면 당연히 올라가죠. 자, 원전은 결국 미래입니다.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죠?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로는 이제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결국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어요. 자, 삼성전자만 보시더라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매도만 나왔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와준 흐름. 근데 두산은 어땠어요? 자,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최근에 원전에 또 후속주로 가고 있던 애들이 뭐가 있었죠? 자, 현대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 자, 이런 건설주들도요, 원전 섹터로 엮였어요. 그렇죠? 자,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원전 섹터 흐름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신다라면은, 자, 오늘의 조정 역시도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자, 오히려 우리가 이거를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징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좋아요, 구독을 좀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기준이니까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좋은데, 지금 안 눌러주시더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셨더라면 뒤에서라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자, 투매 금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이 문제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하락장이라고 해서 절대로 투매 금지하지 말자.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공포에 살아.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매 금지도 좋고요. 댓글창에 기회라고도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기회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타점까지도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친 듯한 하락을 보여줬죠.
제가 아마 과거에서도 꾸준히 경고드렸던 게 요거였어요.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자, 요 주황색 구간으로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주황색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이 과열됐다라는 이제 지표거든요. 이제 RSI 지표, 이제 보조 지표인데 종목에서는 사용하진 않아요. 제가 보조 지표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수 차트에서는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특징이 보이시나요? 대략 한 2달가량 상승을 해주고 나면 조정이 나왔고, 자, 얘도 한 2달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조정이 나왔고, 지금도 2달 가까이 상승을 해줬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한 요 무렵쯤에 슬슬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이 나올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큰 상승이 나왔더라면 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된 상태로 주가를 들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 지금 최근에도 2번이나 같은 패턴이 만들어졌었고, 자, 이때 노이즈가 뭐가 있었죠?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50억 대주주 양도세 논란이 있었죠. 그 결과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가 쉬어가는 한 달이 만들어졌고, 자, 이 기간 동안 2달을 쉬어갔어요. 이때 뭐가 있었죠? 자, 미국 시장에서 AI 거품론이 만들어졌었죠. 그 결과 이렇게 2달 가량 쉬어가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자, 최근에 2달 동안 상승을 해주면서 과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란 이슈로 우리나라 시장이 쉬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자, 오늘 하락폭이 커진 이유가 장중에 요게 나왔죠. 자, 원래는 단기적으로 좀 끝날 걸로 예상이 됐어요. 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미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장기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기전으로 끝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중장기전이 시사가 되면서 오늘 요 기사들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분봉을 봐볼까요? 낙폭이 어느 정도 요 구간에서 버텨주는 흐름이었는데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원웨이로 하방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역시도 지수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됐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원전이 아니죠. 자,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메커니즘이 발생이 되는지 요거까지만 제가 빠르게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나게 되면요, 요 호르무즈 해협이 많이 언급이 되죠. 특히 이제 이란과 인근에 있는 해협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 계속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란의 인근 국가 사우디가 있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전부 어떤 나라죠? 자,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이죠. 자, 이들이 생산해낸 원유를 배에 싣고 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란이 계속해서 여기를 봉쇄하겠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여기서 생산된 원유가 수출길이 막혀버리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들,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가요, 전 세계 생산 기름의 대략 한 30%를 차지하거든요. 자, 이게 전 세계에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기름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항상 중요시 봐야 되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이게 WTI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국의 이제 텍사스 원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기름 가격 선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 현물, 자, 미국의 증시는 빠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자, 기름 가격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게 요 WTI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전쟁 관련주가 테마성으로 움직일 거고요. 자, 플러스 중동이라는 특수성, 자, 기름 관련 종목들, 오늘 상한가를 갔던 게 흥구석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석유. 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기계적으로 이런 애들이 움직인다. 보이시죠?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대장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스 관련주 애들이 움직여줬고, 자, 여기가 배가 진출하는 길이 막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박 관련주. 배가 일로 못 가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 운임료가 올라간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해운 관련주, 자, 흥하해운. 얘가 보통 대장주를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아두시면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당연히 중장기 포트로 가져가시지만 중동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원유 관련주, 대표적인 거 기름은요, 흥구석유,
예, 요거랑 한국석유, 요게 대장으로 움직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해용 관련주는 아까 보셨던 흥하해운, 예, 요거랑 STX 그린로직스, 요 종목들이 대장으로 치고 간다. 그래서 아마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것만 무조건 간다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얘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실제로 이란 관련 이슈들이 어떤 후속 기사들이 나오는지, 자, 실제로 중장기전 시사가 되면서 좀 증시가 안 좋아지는 경향도 강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추적 관찰 해보자. 우리가 요거는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한번 알아두시면 우리가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갈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 그런 종목들 단타로서도 우리가 약간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원전 관련 뉴스들은 요게 나왔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싱가포르는 이제 방문을 했고, 방문과 동시에 자, 원전에 대한 얘기를 실제로 했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를 방문했죠. 자, 필리핀에 방문을 했고, 필리핀에 방문을 해서 이 조선과 원전에 대한 공급망 협력 확대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체코는 이미 수주가 됐는데 이제는 세계에도 원전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자, 이미 2기에 대한 원전을 수주를 했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감기가 기침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을 좀 보시다가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체코에 이미 2기의 원전을 수주를 했지만, 자, 체코가 추가적인 발주도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2기에 대한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요게 좀 특이점이, 이미 우리나라가 2기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추가 발주 물량은요, 우리가 우선 협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 2기에 대한 수주까지도 이어진다면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좀 들어 올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궁극적으로는 요거예요. 자, 미국의 원전 부활, 대형 원자로 120기 필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선언했던 게, 자,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짓겠다. 근데 이게 2030년까지 시공을 완료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죠. 착공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만큼 원전이 착공이 되기 전까지,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미국의 원전이 120기가 필요하다. 이 말은 결국엔 AI가 발전을 하면서 뭐가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요.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실질적으로는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절반가량 되는 이 80% 중에 절반이나 대략 한 40%죠. 이 40%가 전력 인프라에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관련 기기들이 이 데이터 센터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가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 데이터 센터.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차례가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때요? 역사적 신고가까지 실질적으로 오늘 좀 조정이 나와서 하락을 했지만 10만원 기준으로는 대략 한 40%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작년에 올랐던 거를 한번 봐볼게요. 2만원에서 11만원까지 갔습니다. 5배 넘게 갔어요. 사실 많이 갔습니다. 많이 갔음에도, 자,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뭐가 있죠? 자, 이런 구간에서 진입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자, 이런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아쉽게도 오늘 손실 전환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산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 산업의 방향성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이 45일 초고속 승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원전을 짓기까지 최대 5년이란 시간 동안 행정 절차만 진행이 되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이게 무려 4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45일 만에 승인을 해서 이제는 공사를 시작하겠다. 자, 이 말은 미국 시장이 드디어 열리고 있는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궁극적으로 수십 년 만에 미국의 원전 사이클이 왔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결국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 뭐죠? 반도체 사이클이 와서잖아요.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전 사이클도 온 거예요. 다만 원전은 특수성이 있죠. 자, 반도체는 오늘 찍어서 바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자, 수개월 안에 공급이 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원전은 바로 공급은 어렵죠. 자, 행정 절차만으로도 5년이 걸리고, 자, 시공 자체도 최대 10년 이상 걸리는 게 원전의 특성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시간차, 그로 인해 우리 두산 에너빌티가 아직 매출로서 뭔가 시원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죠. 근데 요게 이제는 뭘로 지금 이어지고 있나요? 자,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이 대미 투자가 실제로 김정관 장관이 미국에 제시한 게 뭐가 있었죠? 자, 한정기술의 1400. 자, 요걸로 미국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둔 상황이에요. 물론 요거에 대한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조만간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열리기 시작한다라면요, 제가 보기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지금 시장 하락으로 인해 매도할 단계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걸 기회로 삼고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댓글창에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투매금지, 투매금지라고 적어주시고, 혹은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축제. 사실 축제가 시작이 된 건 맞아요. 이미 작년 2만원대부터 11만원까지 올랐다는 거는 이미 5배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메인 이벤트잖아요. 메인 이벤트. 자, 메인 이벤트가 뭐죠? 광기 구간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다 열광하는 그런 자리. 그게 그 광기 구간이 나온다. 그 광기 구간은 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나올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은 축제를 즐기면서 광기 구간을 기다려보자. 자, 댓글창에 매도 금지도 좋지만 축제라고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한 번씩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축제라고 적어주시고, 결국엔 이거죠. 자, AI 확산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2030년까지 3조 달러가 몰린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죠? 우리나라 원화로 4천조예요. 2030년까지 4천조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자, 이 말은 데이터 센터가 무수히 많이 지어지고 결국 얘가 늘어나면 뭐가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 아무리 많이 지어져도 결국 전력이 없으면 얘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슈퍼사이클, 즉 원전의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 없다. 자,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나왔던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자,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25년에 대한 이제 매출 발표가 있었는데, 4분기 매출이 사실 좋지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두산 퓨얼셀의 영업이익이 자 마이너스 766억이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요, 두산이 영위하고 있는 우리 원전이라든지 가스터빈 이런 거에 대한 매출이 잘 안 나온 게 아니라 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요. 자, 그로 인해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재무제표 보실 때 요거는 많이 아시죠? 자, 연간 분기로 나누는 건 뭐 분기 매출을 보느냐 아니면 연단위 매출을 보느냐 이거인데, 여기 보시면 연결과 별도가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거든요. 연결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들 연결된 재무제표, 이 두산 퓨얼셀까지도 이 포함된 게 연결 재무제표고요. 자, 이 별도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직 25년도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자, 이번에 25년도 특히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 연결이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에 손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리포트 타이틀도 이거예요. 자, 본업은 잘 진행 중입니다. 즉 원전에 대한 흐름, 자 플러스 가스터빈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흐름이 좋다. 그래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리포트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게 특이점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여기는 이미 이제 리포트가 일자가 밀려서 없어졌는데, 원래 2월달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마지막 리포트가 이 11월 한 27일인가 그랬어요. 거의 만 3개월 동안 리포트가 거의 없었죠. 근데 갑자기 2월 들어 미친 듯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시세 초입에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는 앞으로 원전 시장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구나. 네, 그렇게도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으니까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서 문제가 있건 없건 제가 꾸준하게, 호재든 악재든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하겠죠.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대형주보다는 우리가 테마주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갈 수 있는 게 바로 테마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제가 오늘 종목을 하나 추천드려 보려고 해요. 이 선물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선물, 예상 수익률 먼저 공개를 해드리자면 500%. 자, 근데 제가 뭐 느낌상 500% 갈 것 같아요. 이거 아니죠. 자, 올라갈 이유, 그 명분, 근거 제시해 드려 볼 테니까 내용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을 한번 매수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에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게 뜻하는 바가 뭐죠? 실제로 무상증자가 시장에서 활발하다. 그러면 이게 무상증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도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이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데 테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 이상 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게 과거에 무상증자 대장주 1등주였거든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 얘가 과거에 저점 대비 무려 1300%. 자, 보시게 되면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만큼 단기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 자, 무상증자가 주저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걸로도 호재로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게 테마로 더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려 1300% 가주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자,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진 않습니다.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겠죠. 자,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자,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유보율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산의 유보율 대략 한 129%네요. 사실 대기업 치고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자, 다른 대기업인 현대차도 봐볼게요.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7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은데 사실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얘도 높은 편이 아니에요. 자, 제가 준비한 종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려 75,000%예요. 아까 현대차가 몇 프로였죠? 현대차 대략 한 7200% 됐어요. 현대차보다 거의 한 13배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몇 프로였죠? 200%가 안 됐죠? 자, 그럼 몇 배죠 대략? 계산도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만큼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이 미친 유보율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해요. 제가 가져온 종목 몇 프로였죠? 75,000%. 자, 이거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 1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진행되면 최소 2000%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자, 500%면은 5대1이 예상이 되니까 75,000%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5대1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을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는 좀 납득이 되시죠? 자, 실제로 무상증자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이거 이제 텔콘 RF 제약이에요.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2대1밖에 안 돼요. 2대1하고 330% 갔습니다. 자, 온코링 테라피틱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 얘는 3대1 했어요. 3대1 진행하고 300%. 자, 아까 HLB 바이오스텝 대장주라고 언급드렸죠. 자, 이 종목이 진행했던 무상증자는 8대1이에요. 자, 8대1하고 얼마나 갔죠? 1300%. 제가 준비한 것도요, 이거보다 더 갈 수 있어요. 진짜 2000% 가능은 하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하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히 베팅은 해볼 만하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전량 매도하시고 진입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두산은 중장기 포트잖아요. 아직 원전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랠리도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예상 수익률이 500%다 보니까 우리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진입해 본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자, 500%가 실제로 수익이 나면 얼마 가능하죠? 3천만 원이 가능하죠. 그렇죠? 진짜로 이거 수익 나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의 포트 구성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에 1년 정도 묻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길어요. 자, 6개월은 어때요? 6개월도 사실 많이 깁니다. 자, 애초에 이 정도 기간이면 제가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시작만 한다라면 어때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어요. 그래서 시작만 된다라면, 발동만 걸리면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조만간 제가 준비한 종목도 공시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왜 그렇죠? 그 근거가 뭐가 있었나요? 바로 요거죠. 시장 상황.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자, 무상증자를 쏜다. 자, 이런 뉴스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무상증자만으로는 대략 한 100% 보낼 수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테마주로 보내면 어때요? 1000% 이상 보낼 수 있어요. 당연히 시장 상황을 이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조만간 이걸 이용해서 공시를 내보낼 수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대박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예요. 두산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볼게요. 제가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자, 전재산 투자하세요. 자, 이런 말 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소액은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소액을 꼭 매수를 해보셔라. 자, 같이 매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의 번호로 두산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남겨드릴 거예요.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자,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자, 공시가 나오면 이렇게 점상으로 가요. 진입이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자, 공시가 나오면 우리 이거 구경만 해야 되잖아요. 자, 이미 시장 상황 알았는데 구경하면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꼭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이 이제 3월 3일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늦은 저녁 혹은 3월 4일 새벽이실 것 같아요. 자, 영상을 보고 있으시는 시간은 상관없어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2글자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늦은 저녁이라도 좀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안내 답장을 보내드렸다면 안내 답장을 받아보신 분들은 자, 3월 4일 정규장에서는 한번 매수를 꼭 해보셔라. 혹시라도 늦게 보내주셔서 제가 내일 오전에는 저도 개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안내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후장에는 늦게라도 한번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안내 받아보신 분들도 오후장에는 꼭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상단에 있는 번호 좀 누르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자, 이상하니까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동작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보내는 창에 이미 위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되는 거 2글자,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산이라고 2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거고, 자, 안내 받아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내일 정규장 3월 4일 정규장에서는 꼭 매수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하는 시간에 일단은 미국의 야간 나스닥장은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자, 실제로 이게 원유 분봉으로 보게 되면 뭔가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얘가 오를 때 나스닥은 조정 나오고 얘가 조정이 나오니까 나스닥은 살짝 반등이 나와줬고, 자,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올라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걱정이 없다. 자, 그런 시그널들은, 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5일 초구속 승인. 자, 원래는 5년 걸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45일로 줄이겠다. 미국은 이미 원자력 발전이 매우 필요한 나라입니다. 물론 미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렇게 튀르키예도 원전 수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자, 필리핀도 뭔가 협력의 기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거기에 싱가포르까지도 원전 협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결국엔 우리나라 원전의 이점, 약속을 잘 지킨다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1등. 그나마 기술력이 있는 나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역시도 원전을 지으면서 10년 이상 공기가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약속을 못 지켰다는 얘기고, 이미 우리나라는 완벽한 사례가 있어요. 자,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4개의 원전을 동시에 시공하면서 약속된, 계약된 날짜 완벽하게 지켜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공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뭐가 늘어나죠? 예, 공사 금액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켰다라는 거는 공사 금액도 세이브가 됐다. 그만큼 우리나라 K원전이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 시장 역시도 우리나라가 곧 진출을 한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 흐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란 노이즈가 발생을 했지만 이란의 노이즈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 제가 일단 중동 지역의 분쟁에 대한 부분을 앞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국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제가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장기전 시사가 나와주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조만간 끝날 걸로 보여줍니다. 최고 지도자가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수장이 없어요. 수장이 없다 보니까 단발성인 이제 국시전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자, 이게 뭐 장기화된다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역전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트럼프, 즉 미국이 제대로 한 방 때리면은 상황은 종결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제가 추가적인 사항은 제가 빠르게 영상을 통해 앞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맞습니다.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자,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뭐라고요? 투매 금지, 혹은 제가 아까 축제가 시작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광기 구간은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메인 이벤트예요. 우리는 이거는 한번 노려보자, 광기 구간까지는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창에 투매 금지 혹은 축제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빠르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